자, 이렇게 이제 my function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밑에서 이제 호출을 했죠. 그러면 이 호출한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돼서 이 함수가 실행돼서 화면에 출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프린트. 그리고 함수 실행. 그냥 함수가 실행됐습니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코드. 그냥 함수가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주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보고요. 호출하는 쪽에다가 잡아보고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만나면서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그 전까지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용자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F10번, 요게 F11번이에요. 그러면 요게 있잖아요. 요 점이 뭐냐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F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말 그대로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쭉 실행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F11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F11번 누르게 되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함수에서 뭔가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의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원래대로 흐름을 쭉 이어나가는 거죠. 자, 디버깅에서 이제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F11번으로 그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이냐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그 파이썬에서 함수 같은 거 실행하거나 그러면 임포트라는 걸 쓰잖아요. 임포트.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파일을 제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굳이 임포트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파일에 있어요. 그러면 임포트를 해서 갖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 부분 임포트는 이제 우리가 모듈인데 자, 요거를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모듈은 뒤쪽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my function이 이 함수 2.c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실행하면 네임 에러죠. 이 네임 에러라는 거는 함수, 메소드, 그 다음에 변수가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러인 거예요. 자, 왜 에러냐? 자, 호출한 자기 위쪽을 보거든요, 얘가. 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이 펑션이. 그쵸? 우리가 아까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함수를 사용하려면 여기에다가 함수 정의가 먼저 나오고 호출이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의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함수가 있는 이 함수 1 있죠. 이 함수 1 있는 애를 여기에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는 게 뭐냐면 이게 임포트예요. 이게 임포트. 임포트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포트 한 다음에 저 파일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from을 이용해서 from 한 다음에 모듈명 파일 그러니까 모듈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일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명, 임포트, 그 다음에 함수명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여기서 임포트를 일단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임포트 자, 함수 1.py라고 적으면 에러 나요. 자, 이유는요. 저 py는 이제 모듈로 불러들이게 됐을 때는 이 py의 확장자는 띄워버립니다. 순수하게 이제 파일명 점 확장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확장자는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수 1까지만 딱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얘를 갖다가 쓸 때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얘가 그대로 자, 일단 먼저 얘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자, 주석 처리하면 안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 자, 이렇게 쓰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해요. F5번.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에 걸리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F11번을 누르면은요. 말 그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모듈이다라고 하면 이걸 누르면 얘가 요게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듈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모듈로 저희가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F11번 누르면 모듈로 점프해가지고 함수 1이 그대로 불려지고 쭉 실행을 하다가 이제 코드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함수가 하나 탁 만들어집니다. 그죠? 펑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얘를 자, 저희는 자,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하니까 화면에 여기에 이렇게 얘가 실행이 되는 거.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고 돌아왔으면 이 파일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자, 돌아오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 잘 보시면 함수 1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함수 1.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my 펑션이 여기 배치되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타고 내려오셔야 돼요. 타고.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에러고요. 여기서는 함수를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갔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수명을 쓰기 전에 모듈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점을 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펑션. 그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할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임포트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른 쪽에 있을 때는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쪽에서 얘를 불러들이게 되면 얘는 이제 모듈이 되는 거고 이 모듈이 될 때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실행한 애예요? 여기서 실행한 애죠. 이 모듈로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듈로 사용하면 얘를 그대로 실행시키는 코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쪽에서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때 if문을 이용해서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네임 부분이 메인과 같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모듈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파일에 있으면 이거는 불러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서도 임포트 자, 임포트 자, 함수 1 자, 이렇게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자, 한번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를 이렇게 자, 써주시고 자, F5번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다가 그대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그대로 점프하면 얘가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한 다음에 다시 끝났어요. 끝나는 순간 여기에 함수 1 그대로 똑같이 생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또 함수 1 여기도 또 함수 1 여기도 또 함수 1 함수 1 그죠? 근데 어쨌든 함수 1 밑에 펑션이 있고 그 펑션에 my 펑션이 있죠. 네. 아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쓴다 그러면 함수 1점 my func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얘가 펑션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행할 때. 자, my function 그대로 있고 내려가고 이거를 그래 점프해서 실행 종료. 그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예. 또 다시 실행 종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일은 많이 없죠. 그래서 같은 파일에 있으면 요 임포트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다른 파일에서 불러드릴 때만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주소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메모리 주소 확인할 때는 여기다가 저 밑에다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써볼 거예요. 메모리 주소. 자, 함수의 이름은요. 메모리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걸 거예요. 그리고 자, F5번 실행을 하고 자, 함수가 일단 실행이 됐고 자, 여기서 자, 잘 보시면 여기 주소가 이 펑션 부분의 주소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소와 저의 주소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실행할 때마다 바뀝니다. 실행할 때마다. 이유는요.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 공격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실행할 때마다 이게 주소 랜덤화 기법을 이용해서 계속 바꿔서 올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소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함수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이디가 뭐냐면은 그 주소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디를 그대로 실행하면 얘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이게 십진수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산기를 실행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전체 내용이 값이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붙여넣기 해서 확인할 때 10진수 형태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봐야 되는 건 16진수예요. 그래서 어때요? 똑같죠? 16진수로 값이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10진수고요. 앞에 0000은 우리가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우리도 일상생활 할 때 자, 1부터 1000까지 실려면 0001, 0002, 0003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이죠. 얘도 그래서 앞에 0은 여기에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있는 헥스라고 하는 애가 요게 10진수니까 10진수를 16진수 형태로 바꿔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여기에 있는 애가 똑같죠. 그죠? 결국에는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예,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메모리에 들어있는 애가 주소가 다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 확인해서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만들어진 함수로 우리가 점프해 갖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함수를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 재사용은 아까 함수는 코드를 중복된 걸 제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가 6번 호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6번 호출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코드가 중복된 거 아니에요? 코드가 중복됐죠. 근데 얘는요. 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 당연히 중복돼야죠. 호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코드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재활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코드가 실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잡고 한번 가볼게요. 자, F5번. 자, 실행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점프해가지고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을 보면 자, 실행하고 돌아오고 다시 점프하고 실행하고 돌아오고 다시 점프하고 실행 돌아오고 끝났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3번 반복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호출할 때 그쪽으로 점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봤고 직접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주소값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